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다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유지를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19일장이 어떻습니까? 3%대 약세 마감했죠. 4,645원에 마감했어요. 자, 5,000원을 돌파했었지만은 이 3개월 연속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밴드 상단을 잠깐 올라탔었지만은 다시 내려왔어요. 또 밴드 중단 위에서 에너지 모으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지금 뭡니까?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에너지가 집중되는 블랙홀 구간을 이어가고 있죠. 이제 밴드가 입을 쫙 벌려가면서 밴드 상단 타고 올라오는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 뚫어야죠. 7,000원 위에 8,000원대.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전 물량도 소화되면서 등락을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뭐 잡아야죠.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죠. 7월 달에만 신호가 4개 나왔어요. 잡아야죠. 자, 다날은 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가 많은데 주가가 너무 좋죠. 자, 그동안에 뭐 시장 변동성 때문에 3개월 동안에 밀렸고 이제 추세 전환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다날이 대형 가맹점 결제 확대와 함께 리테일 그리고 레저 거래 증가에 힘입어서 3분기 매출만 1,154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일단 전년 대비 11.8% 감소했어요. 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이 보유자산 평가 영향으로 단기 순손실이 일시 발생했지만 뭐 영업수익 창출력과 현금 흐름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죠. 외국인 방한 관광객 증가에 발맞춘 바로 인바운드 결제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텐센트와 제휴한 바로 위챗페이, 이 위챗페이 오프라인 QR 결제, 이 QR 결제의 상반기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또 빠른 결제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다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국의 94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바로 이 등록금 결제 서비스에는 기존에 페이팔이 있었고 또 위챗페이에 의해서 베트남의 간편 결제인 잘로페이가 신규 추가됐죠. 그리고 지난 7월에 출시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가 있어요. 바로 콘다가 있죠. 콘다 역시 주요 상권 키오스크 매체를 통해서 쇼핑이라든가 배달, 교통, ATM 출금을 아우르는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수익 창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래 결제 분야인 스테이블코인과 그리고 웹3 사업 역시 구체화되고 있죠. 그리고 서클의 USDC 온보딩과 또 바이낸스의 이 바이낸스 페이 계약에 이어서 뭐 라인 넥스트의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협업과 또 바이낸스 오프라인 QR 결제, 이 QR 결제 기술 검증을 진행하면서 실물 결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뭐가 됩니까?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이게 기대감이 크죠. 자, 이게 돼야 7,000원, 8,000원대 이거 저항을 뚫습니다. 자, 법제화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은행, 핀테크, 플랫폼, 블록체인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이 하반기에 들어서 더 속도를 내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 요건 등 뭐 준비자산 관리, 상환 의무라든가 자, 이런 걸 다룰 바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이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규율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들의 경쟁은 폐쇄형 POC와 인프라 제휴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그 법제화 이후에는 현재 확보한 지갑과 결제망 그리고 가맹점 해외 파트너를 실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주도권을 가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업의 결제라든가 정산 인프라로 편입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 향후 경쟁력은 기존의 이 고객, 결제망, 그리고 금융상품을 온체인 자금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날이 시장 선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제화 시에 강력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추가 상승 모멘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일봉상에서 신호 나왔죠. 일봉상에서 신호 나오면은 분할 매수,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자, 일본사에서는 수익 매매를 하시면 돼요. 수익 매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보시라. 이 기간 동안에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타 단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종목을 하세요. 상한가 종목들 매일같이 나오죠. 자, 상한가 누가 만듭니까? 세력이 만들죠. 세력주예요. 그래서 빨리 먹고 빠지고 하시려면은 그냥 30분 번상에서 요 신호가 똑같이 나오니까 신호만 설정해 주시면은, 신호 설정하면 신호의 분할 매수로 공략하시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렵게 전혀보세요. 자, 다날도 30분목 차트 좀 보시면요. 신호가 나왔죠? 자, 바로 이런 타이밍에 잡으시면 돼요. 자, 분할 매수로. 뭐 상하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타이밍에 뭐가시라. 이런 타이밍에. 자, 단기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신호 나올 때만 분할 매수로 뭐가시라.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봐봐요. 신호 나오고 올라가죠?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AMP를 비롯해서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한가 종목들을 당일날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상한가 종목들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 기록하고 그 다음 거래일에 또는 그 이후에 신호가 나온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시고, 자, 이왕이면은 동전주는 피하시고, 자, AMP와 같은 이 동전주는 피하시고,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아야죠. 거래 대금이 많아야 되고, 또 거래량 당연히 많아야죠. 시총이 적은 종목들은 좀 피하시라. 자, 1000억 미만이면은 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총이 1000억 이상인 종목으로 하시고, 동전주는 피하시라. 뭐 상한가 종목들 뿐만 아니라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자,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들 다음 거래일에 신호가 나올 때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뭡니까? 이전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로 봐야죠. 자, 18일장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을 봐야죠.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신호가 안 나왔으면은 바로 이전 거래일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그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자, 삼성공조가 신호가 나왔죠. 잡으시면 되죠. 자, 상한가 종목들은 자, 굳이 상따할 필요 없어요. 상따할 필요가 없다. 자,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바로 내리꽂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거래일에. 그래서 신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신호 나올 때 또 들어가시면 되시고, 이전 고점까지 이 상승폭을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려면 미리 신호를 설정해 두셔야겠죠.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방에서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종목들 타점 잡아서 올려드리고 대응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종목들 문의 주시면은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로도 종목들 문의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또 종목들 적어주세요. 문자로. 해당 종목들 우선순위로 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또 매일같이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 내세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자, 종목들 타점 잡아드리고, 자, 보세요. 삼성공조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8월 19일 맞죠? 8월 19일장에 자, 오후 2시 32분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차트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얼마 드렸습니까? 14,500원에 130원 좀 올랐네요.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시황도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위메디맥스. 자, 위메디맥스 30분 차트 보시면은 자, 제가 18일장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18일장 맞죠? 자, 이때 가격이 4,070원이에요. 자, 보세요. 맞죠? 자, 상한가 기록하고 신호 2개 나왔을 때 잡아드렸죠. 그리고 급등 나오고 5,000원 돌파했었고, 다시 신호가 2개 나왔죠. 4,07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가 하나 더 나왔죠. 하루에 신호가 3개 나왔어요. 단타도 가능했죠. 당일날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 거래일 19일장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난 13일에도 제가 신호 드리고 요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위메디맥스 검색하시면 나오죠? 제가 8월 13일날 4,15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3일장 맞죠? 8월 13일 신호 2개 나왔을 때 맞죠? 자, 바로 요 타이밍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가 드리는 시황도 꼭 챙겨보시고, KBI 메탈 30분 차트 보시면은 추가 상승이 나왔죠. 제가 8월 7일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8월 7일 맞죠? 이때 가격이 4,810원이에요. 자, 보세요. 맞죠? 상하가 기록하고 신호 나왔을 때 잡아드리고 요 상승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신호 또 나왔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또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7월 28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도 돼요. 자, 보세요. 7월 28일 맞죠? 이때 가격이 11만 5천원. 자, 보세요. 맞죠? 11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1% 영역에서 분할 매수.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이 상승 나왔어요. 8월 7일 날 15만 원을 돌파했었죠. 그리고 다시 또 신호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죠. 그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계속 모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크게 드셔야죠. 뭐 스윙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어요.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을 나차로 두 글자로 입장,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링크 타고. 자,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자, 일본 차트 다시 보시면요, 추가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기보다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000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짐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날이 일본 결제기업 UP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관광, 교육, 이커머스 분야의 한일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 확대에 나섰죠.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까지 검토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디지털 결제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어요. 결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기반 모델까지 검토를 하면서 사업 외연을 넓히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번 협력은 2023년 첫 제휴 이후에 관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 관광, 교육, 이커머스 분야 영역에서 결제와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특히 일본 내 무역 성공과 정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구조 개선도 포함이 됐죠. UPC는 일본 전역에서 QR 결제, 그리고 전자화폐, 카드 결제, 해외 간편 결제 등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죠. 페이페이, 라쿠텐, 세이카 이런 주요 결제 수단과 연동된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요. 현지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양사의 첫 협업 모델은 외국인 선불카드, 바로 콘다죠. 다날은 UPC의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지에서 카드 수령과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한 관광객의 결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죠. 이를 통해서 충전 결제, 정산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고 크로스보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를 줄이겠다라는 구상이죠. 자, 이 같은 모델은 관광 수요 회복과 맞물려서 실사용 기반 결제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업계에서는 단순 결제 연동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용 환경을 선점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그리고 유통 모델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나는 이미 원화 및 USDC 기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역량을 축적을 해왔어요. 이를 일본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죠. 과거의 다날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로 인해서 이 결제 서비스 제약을 겪은 이후로 해외 시장으로 사업 무게추를 옮겨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제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발달해 있죠. 그 테스트 베드로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 크로스보더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한 새로운 결제 생태계 실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시장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날이 글로벌 혁신기구 에이전틱 AI 재단의 공식 멤버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이전틱 AI 재단의 멤버들과 이 기술 협력을 이미 진행해 왔어요. 그 수많은 AI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이 상호 운영 가능한 이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죠. 다날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가 되면은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서비스 준비는 마무리됐습니다. 법제화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이런 호재 이슈가 나왔어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처리해야 할 그 법안들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국정 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죠. 1분기 입법이 무산됐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정부안 마련을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죠. 그 입법 논의가 나랑을 빚을 전망이에요. 당초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서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하기로 했는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 금융위가 지난 1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금융위는 1분기 1월에서 3월 이 1분기 안에 주요 추진 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었죠. 또한 이 재경부 금융위가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국경 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연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분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 같은 일정 모두 다 변경이 불가피해졌어요. 자, 이렇게 입법이 지연된 것은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은 정부가 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에 대해서
강행 입장을 고사한 것도 영향을 끼친 거죠. 50% 플러스 한 주. 이 51%를 지분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요 쟁점. 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로 국내 모든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요 쟁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부안을 발의할 경우에 뭐 부처별 협의라든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또 차관,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정부안의 발의 없이 위원안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자, 현재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모두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시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자, 물론 충분히 토론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 미적거리다가 이 통화 주권에서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식민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해외에서는 이를 활용한 원달러 파생 상품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결제보다 외환 트레이딩 영역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죠. 다날이 글로벌 최대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인 바이낸스 페이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손을 잡고서 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오는 4월에 정식 론칭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 서비스는 뭐냐?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들이 별도의 환전 과정 필요 없이 보유 자산으로 국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를 하는 방식이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정산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다날은 외국인 선불카드 콘다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관광객 위주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이죠. 다날은 이번에 이 3사 협업 기반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죠. 이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면서 향후에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결제 영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에요. 세계 최대 크립토 생태계를 보유한 바이낸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인 서클과의 이 협업 솔루션은 한국 핀테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방한 외국인에게 가장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와 동시에 자체 서비스는 물론이고 타 금융사들과도 솔루션 도입을 적극 협의함으로써 시장 선두주자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날이 법인 월렛 기반의 디지털 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 IP를 확보했다라고 2월 9일에 밝혔습니다. 다날은 특허 등록을 통해서 향후에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결제 서비스 운영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절차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결제 완료 여부가 바로 가맹점에 전달되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전제로 해서 결제 과정 전반을 바로 이 법인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특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 결제 확산은 물론이고 온 오프라인 통합 결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지만요.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다날이 중장기 기회 요인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아직은 답보 상태지만은 이 원화 가치 하락 속에서 외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약 30%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날은 2019년도 이 가상화폐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을 발행해서 약 15만 개의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액 250억 원까지 실제 코인 결제를 진행해본
국내 유일의 결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가상화폐 기반 오프라인 결제 특허를 취득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결제 업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 결제, 송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호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 기술의 이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와 이 국내 유일의 마스터 애그리게이터 계약을 체결했죠. 그 바이낸스 페이 한국 가맹점 모집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 향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USDT 코인 그리고 테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내 유통, 결제, 송금, 정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가상자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이 발행, 유통, 결제 전 과정을 이 글로벌 거래소와 또 결제 업체들이 있죠. 뭐 페이팔이라든가 위챗페이, 또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과 연동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다날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그리고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경우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죠. 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주도로 펼쳐질 전망이죠. 최근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해 왔어요.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이렇게 보유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 권한을 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죠. 반면에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나 이 블록체인 이 기술 기업에도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발행 권한을 주고 그 이후에 기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이 단계적 허용을 가닥으로 잡았어요. 그 대신에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기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일단은 국회가 동의한 방안은 아니에요. 관계 기관과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당국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이 같은 단계적 허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죠.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지분율 50% 플러스 한 주 보유한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의 은행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융투자업이라든가 보험업, 저축은행업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이 추가돼야 하죠. 그 자회사 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서죠. 그 당국은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 코인업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죠. 초반에는 은행 중심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혁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기자본 요건을 지나치게 상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인가 그리고 총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을 의결하는 관계기관 합의기구도 법제화될 전망이죠.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어요.